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정치체제를 바꾸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한국이라고 제 개인 컬럼을 수필을 한번 써봤고요. 나머지 것들을 조금 그 관련해서 그 팩트시트 그것을 다시 한번 조금 관심 분야를 리뷰해보고 그에 관련된 뉴스들을 찾아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정치 체제를 바꾸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한국이다. 지방자치대 중앙집권은 부분체적 대 전체체적이라고 비유를 해봤습니다. 건국 이후 검찰의 수사권은 대한민국의 특징이다. 일반 범죄가 아닌 권력형 및 국가 안위에 대한 수사권이다. 이걸 없애고 경찰에 넘긴다는 것은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망주에 걸렸다고 한다. 경찰은 가뜩이나 민생 안전에 봉사할 일이 많은 조직이다. 거기다가 지방자치에 의한 지방경찰도 있다. 그들이 형사사건이 마약 수사까지 하게 만든다면 과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영주권을 얻은 조선족 내지 중국인이 경찰이 되어 마약 수사까지 하게 만든다면 고양이한테 어물전 맡기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그나마 검찰이 고시를 통과한 마지막 보루인 순수 혈통들이다. 화교 출신들도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검찰은 그저 법원의 기소권만 있다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일본의 경우 경시청 내 특수본이 그 검찰 수사권 역할을 한다. 이제 일본 다카이치 수상은 간첩법 제정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적으로는 연방 FBI와 대외적으로는 CIA란 조직이 건재하다. 일반 형사사건보다 우리는 권력형 비리부패에 대해 그것을 견제하고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이런 형태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을 망국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이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권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고 제가 수필을 컬럼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팩트시트 핵심 분야 리뷰 조인트 팩트시트 소제목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이것이 제 관심 분야고요. 외환시장 안정, 상업적 유대 강화, 상호무역 촉진, 경제번영 수호,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지역사안에 대한 공조, 여덟 번째가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인데 이것 때문에 2주간 팩트시트가 늦어진 것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것은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협약이죠. 근본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벌 규모 조선 분야 투자, 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이것은 트럼프 임기 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1,500억 달러를 트럼프 임기 내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로 우리는 마스가 조선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 협의체를 통하여 유지, 정비, 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이 핵잠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한 표현들이다. 향후 실무 단계에 가서 넘어가야 할 산이 너무도 많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의도하는 바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핵잠 한국서 건조한다. 핵 농축 확대 재처리도 승인. 이슬기 조선비저에서 11월 14일 날 보도했습니다. 우려는 농축 권한 확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가. 선체 원자로 국내 건조 연료는 위로부터 공급. 핵무장록 철저히 배격 경제산업에 생각 안 해. 기존 원자력 협정 개정 외 별도 협정 체결도 검토. 한미 통상 무역 안보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의 안보 분야 핵심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우려하는 농축 권한 확대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2주가 지나도록 합의문 도출이 늦어진 배경에는 농축 재처리가 문제가 있었다. 이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통상 분야는 마무리 지었지만 안보 관련해 미 정부 내 이견을 조율하느라 발표가 지었단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한국은 미국의 승인하에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능하다.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 것인데 정상회담 계기로 이를 완화한 것이다. 우리 정부 핵잠 건조와 관련해 잠수함 선체 원자로는 국내에서 만들고 연료 농축 우라늄은 그게 몇 프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입장이다. 자체적 농축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미국이 농축한 우라늄을 공급받겠다는 것이다. 조선 언론마저 현재까지 아전 인수식 해석일 뿐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저는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뉴스 요 맨 위에 것은 마지막 견해라고 봐주시고요. 소리내어 읽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사용하는 버지니아급 대형 핵잠은 90%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쓴다. 대양을 가로지르며 핵무장을 하는 어택 서브마린으로 대체로 수심이 낮은 한국 바다 형태나 안보 수요와는 맞지 않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입장이다. 즉 미국으로부터 20 내지 25%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받은 뒤 국내에서 직접 제작한 소형모듈 원자로에 넣어 사용한다는 뜻이다. 양국은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대신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 실장은 호주, 미국 간 오커스 협정을 참고한다면 미국 원자력법 91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 또는 신설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이 일본 수준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보장받았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까지 논의가 길어진 건 농축 재처리 부분이었다면서 핵잠 건조 위치 문제가 한때 제기된 적은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논의했다. 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고 건조 위치는 정리가 됐다고 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내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라고 한 말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냐?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을 가지고 실용하는 것인가? 어른과 애의 싸움에 비유해 본다. 마치 애가 어른을 이겼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국민을 우롱하고 희롱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선은 아직까지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신뢰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자기 자존심을 죽일 리가 없을 인간 같은데요. 필리 조선소에서 진다 그러면 물론 한화지만은 필리 조선소는 그 잠수함을 만들 수가 없는 설비고 중형
조선소 정도 규모인데 물론 한국에서 만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해나 동해 우리나라 수심이 낮은 그런 데에서 감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 대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대가 바다 밑에서 1년 동안 잠수해 있으려 그러면은 적어도 세네 대의 그 예비 그 잠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인트 시트가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 그 김정관 장관을 또 치켜세우는 뉴스 보도가 있네요. 트럼프가 극찬한 터프한 협상가 김정관 장관, 그를 키운 터프한 상사들. 이코노미 조선 정원석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1월 15일 보도했습니다. 정책 수립 글로벌 비즈니스 두루 경험 하이브리드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전 기획재정부 서비스 경제과장, 국채과장, 사회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정책기획관, 전 한국은행 자본시장부장, 국제경제부장, 전 두산경영연구원 대표이사, 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역임한 김정관 장관입니다. 초대형 경제위기 최전선 대응 경험이 많다. 10월 29일 경주 에이펙 서밋 특별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터프 네고시에이터, 강경한 협상가라는 찬사를 받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사무관으로서 유일하게 35명 중 5명 증인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6년차 사무관에 불만했던 김 장관은 외환위기 때 재경원 외화자금과에서 환율 정책을 담당했기 때문에 청문회 증언대에 올랐다. 1997년 연초 84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IMF 구제금융 신청 직전인 12월 23일 1928원까지 치솟은 과정에서의 정책 대응을 증언한 것이다. 마수가 구상을 제시하고 끈질긴 대면 협상을 주도했다. 터프한 김정관 키운 터프한 상사들이 그 경험에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 조선업의 23조엔 투자, 양국의 속셈은 어디에? 엑스퍼트피, 다카 히데키 데일리 NK 재팬 편집장입니다. 11월 15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14일 발표한 양자 무역협정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 약 2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담겨 있다. 이 마스가는 로 불리는 프로젝트로 한국 측이 제기한 것이다. 신조선 수주 점유율 세계 2위인 한국에 있어서는 대미 투자를 지렛대로 한층 더 비약을 목표로 할 생각이 있다. 반면 미국은 조선역에서 중국의 500분의 1로 절망적일 정도로 물 건너간 위기감이 있다. 중국의 신조선 수주 점유율은 74.1%로 세계 1위다. 미국은 0.1%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 차이는 중국의 맹렬한 해군력 추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기존 해군 함정의 MRO 또 만족시키지 못해 가동률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한편 미 해군의 MRO 수요는 연간 2조 엔 이상으로 알려져 일본에 이어 한국도 여기에 뛰어들고 있다. 또 미국이 마스가를 통해 바라보는 것은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다. 미일 양국이 각서를 주고받은 5,500억 달러, 약 80조 엔에 이르는 일본의 대미 투자 대상에는 북부 알래스카주의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LNG를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에 수출할 구상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위해서도 대량의 수송선을 건조할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미 국무부 부장관 제조 부흥의 한 투자 필요 핵심적 역할, 이재훈 조선비즈 11월 15일 보도입니다. 팩트시트 발표에 한미동맹 새로운 장 열려, 한국 정밀 분야 인력 환영.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애틀란틱 카운슬 코리아 소사이어티 공동주최로 열린
벤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 부흥 방침과 관련해 우리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투자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고 정밀 제조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을 미국 노동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한국 전문가들을 임시비자로 미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한국투자통상 데스크를 신설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를 개편해 미국의 이민법에 부합하도록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에 와서 이런 일자리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 분야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산업으로 조선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한국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장기적 동맹은 양방향이어야 하며 서로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삼메가은행 순이익 14% 증가 2.9조엔, 금리 상승으로 최고이익 중간결산, 지지통신 경제부 11월 14일입니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미쯔이 스미프토 파이낸셜 그룹, 미즈오 파이낸셜 그룹의 3메가 뱅커 그룹은 14일 2025년 9월 중간결산을 발표했다. 순이익 합계는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2조 9,164억엔,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에 수반하는 금리 상승으로 대출의 이자율이 확대했다. 기업의 견조한 자금 수요도 이익을 끌어올려 3사 모두 중간기로서의 과거 최고 이익을 갱신했다. 이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과 미쓰이 스미비토 파이낸셜, 미즈오 파이낸셜 그룹의 미국의 주식 점유율이 얼마인지 매우 개인적으로는 궁금해지네요. 별도로 지지통신이 운영하는 트럼프 2.0 고정 메뉴의 14일 현재의 주요 미국 트럼프 내용입니다. 가주구라고 그랬는데 캘리포니아 같습니다. 쪼개기로 지사들 재소 적용 금지 요구, 트럼프 미 행정부, 중소매 5개월 연속 증가세 둔화, 소비세 약하게 10월, 비만 당뇨증 비자 거부도 납세자 부담 이민 제한, 미국, 비만이 있고 대당뇨증에 걸린 사람은 이제 미국에 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BBC 트럼프의 사과 편집 문제 보상 거부 영국, 미 민주 높아지는 지도부 교체론, 정부 폐쇄로 구심력 저하, 공화는 안도, 향후 대선에 도전할 캘리포니아 주지사죠. 사라바 하나회요. 김정민 국제연구소가 금요일 밤에 방송한 내용인데 이것은 참고 자료로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유명무실해진 하나회와 핵개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별도로 뽑아봤고요. 방송을 보고서 끝까지는 안 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랜 장기간 방송을 하면서 주제가 너무 흐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화려하고 현란한 수준 높은 상관관계 추론이라고 저는 이 방송을 높게 평가는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추구하는 것은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자연 과학적인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준 높은 상관관계라 하더라도 인과관계로는 넘어갈 수 없다는 약점을 또한 제 견해로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상관관계 추론을 해내는 것은 상당한 전문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 성수대교 붕괴와 상품백화점 붕괴까지도 이 소설로 쓴다면은 하나회에서 한 것 아닐까라는 추측을 자기는 해본다는 그런 상관관계 추론을 소설 상관관계까지가 아니고 이런 거는 소설 내러티브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상원 씨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회가 아직까지 그 지하 세력으로 있었다면은 정말 핵개발 의지나 있기나 한 것일까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